안녕하십니까. 보미션 트렌드의 진행을 맡은 중앙대학교의 허은입니다. 작년 5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요소로서 기술, 테크놀로지와 데이터, 그리고 프로세스 피플, 즉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데이터를 창출하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변화 능력인데요. 즉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춘 리더십,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의 몸통을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면 완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보험은 전통적으로 복잡한 조건부 계약을 기초로 이루어진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포털 방문자나 이용자도 적어서 다른 금융 서비스에 비해서 디지털화 장애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 디지털로 무장한 보험 생태계가 풍부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술과 인력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리더십이 있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통적 인지산업의 장애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널 이용자 확대를 위한 보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교보 라이프 플래닛 생명보험의 디지털 마케팅 팀장으로 계신 김정우 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그리고 하고 계신 주요 업무를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교보 라이프 플래닛 생명보험 디지털 마케팅 팀장 김정우입니다. 교보 라이프 플래닛 생명은 국내 대형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2013년에 설립한 현재까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디지털 전업 생명보험회사입니다. 저는 현재 디지털 마케팅 전략 수립, 마케팅 성과 분석, 퍼포먼스 마케팅을 포함한 디지털 광고, CRM, SNS 마케팅, 제휴 마케팅, 이벤트 및 캠페인, PR 등 마케팅 실행 업무를 저희 팀원들과 같이 하고 있으며 교보그룹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다양한 스타트업 발굴 및 제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 분야도 급부상을 하고 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있어서 디지털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전략, 성공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뭐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 수단이 이제 서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략이라든지 또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고객 경험과 접점이 실제로 디지털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지만 마케팅의 핵심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타겟을 선별하고 고객 니즈에 맞는 부합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며 설득하는 과정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보다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 고객 경험 자체가 저희가 점차 플랫폼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차별화가 지금 쉽지 않은 것가 있어서 마케팅 목표가 어떻게 보면 사용자 확보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용자를 유지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변화는 고객에게 얼마나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하느냐가 저희한테는 과제이고요. 결국 상품과 서비스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개선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객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모든 마케팅과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컨텐츠가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보험사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해야 하며 마케팅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측정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서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마 디지털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나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에 적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어떤 저희가 교훈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잘 아시는 전 세계 경제 활동 인구의 44.6%를 차지하는 MZ 세대를 저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MZ 세대가 이런 큰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앞으로도 한 15년 정도 네. 이상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런 미디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MZ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MZ 세대를 빼고는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을 해야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가 MZ 세대들의 어떤 행동 양태, 소비 행태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면밀히 살펴야 할 예. 필요가 있겠군요. 그럼 이제 우리 디지털 마케팅의 어떤 그 주요 광고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광고는 당연히 이제 효율성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한 후에는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네.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광고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채널에서 고객이 어떤 소비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다양한 노고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타겟팅이 좀 가능해졌고요. 뭐 반면에 어떤 동일한 조직으로 해서 어떤 일정 수준의 도달이 넘어서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디지털 마케팅에서의 광고의 가장 먼저 핵심 고객을 타겟팅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를 최적화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적화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비즈니스의 성장률과 어떤 시장의 파이를 넓히기 위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어떤 브랜딩이나 뭐 매체 점유율을 높이는 어떤 전방위적인 노출 위주의 마케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은 큰 틀에서 보면 브랜드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인지시키는 어떤 브랜딩 활동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좀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마케팅의 어떤 퍼널, 뭐 인지하고 친숙하게 고려하고 구매하고 충성하는 어떤 단계에서 브랜딩을 인지할 수 브랜딩은 인지나 친숙 쪽에 뭐 주로 되는 활동이라고 볼 수 네, 있고요. 네. 노출 도달 등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장기적인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 경우는 인지하는 수준을 높아서 실제 회원 가입이라든지 구매력 등이라든지 실제 전환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브랜딩과 퍼포먼스는 어떻게 보면 KPI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서로 보완적인 단계로 봐서 브랜딩이 구매의 전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중에 마케팅 퍼널이 이제 5가지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네. 그 소비자 마케팅 퍼널이 어떤 개념인가요? 뭐 소비자 마케팅 퍼널이라고 하면 고객이 어떻게 마케팅을 접하는 순간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뭐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네. 실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 저희가 깔때기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각 구매 단계마다 모수가 줄어드는 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깔때기 뭐 퍼널이라고 해서 아까 마케팅 퍼널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고요. 근데 이 개념은 뭐 단순 마케팅뿐만 아니라 저희 뭐 웹사이트 내에서의 어떤 전환 과정이라든지 비즈니스 운영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전환 퍼널이 중요한 이유는 고객으로 저희가 전환되기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마다 단계별로 나눠서 그 각 단계의 어떤 세부적인 전략이 가능한 부분 때문에 가능하고요. 뭐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고객이 일정 기간 구매를 하지 않은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객을 대상해서 뭐 할인 쿠폰을 보낸다든지 이런 마케팅들을 전개하는 것들이 이런 단계별의 어떤 소비자 퍼널을 보고 마케팅 퍼널을 보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마케팅은 예를 들어서 그 광고나 혹은 홍보가 몇 사람에게 도달했는지 또는 뭐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그 추상적인 지표에 따라서 이제 마케팅 성과를 측정을 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성과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좀 더 장기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러한 전략적 주요 성과 지표 우리가 KPI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혹은 보험의 경우에는 뭐 유지율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이런 그 측정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퍼포먼스 마케팅의 개념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과거에 뭐 TV, CF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브랜드 위주의 마케팅 활동이 실제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네. 보니까 비용 효율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좀 출발했고요. 그래서 또 이런 온라인 쪽에서의 구매 활동이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뭐 광고를 에드테크 기반이라든지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온라인을 이용하면 과거의 오프라인보다 비교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네. 실제 기업의 제품과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은 온라인 채널에서 쌓이는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과 제품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개선시키는 마케팅 기법이며 고객의 행동을 실제 저희가 뭐 연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게 실제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뭐 광고비 지불 방식을 저희가 클릭당으로 한다든지 구매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액션이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광고비를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또는 뭐 검색 엔진을 최적화한다든지 뭐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한다든지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한다든지 또는 플랫폼 기업들하고 제휴 마케팅 또는 리타겟 마케팅을 하는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런 퍼포먼스 마케팅 그 특징하고 장점이 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좀 구체적인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의 어떤 다양한 경로들이 이제 저희가 그때 광고를 노출하게 되고요. 그게 또 쌓이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과 제품에 대한 어떤 가설을 검증하고 네. 개선시키는 어떤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광고를 노출시킬 것인지 또는 더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마케터가 체크하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은 어떤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고의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우리 브랜드나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 타겟을 찾고 가장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통해서 유입 전환들을 뭐 높이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어떤 퍼포먼스 마케팅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광고 협력 업체와의 고객에게 본인의 어떤 저희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다는 거. 둘째로 보면 소비자의 접근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로는 마케팅의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케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성과 지표인 KPI를 최적화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과 뭐 퍼포먼스 마케팅 모두 이게 측정 가능한 지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활동을 최적화시키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퍼포먼스 마케팅이 광고 매체에 좀 더 보다 집중된 반면에 디지털 마케팅은 이를 포함해서 고객 경험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개념 모두 이제 어떤 실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디지털 마케팅을 대표하는 개념이 구매 전환 저희가 퍼널이나 아까 말씀드린 전환율이라고 생각하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주요한 개념은 노아스라고 하는 광고비 대비 수익률 또는 최적화 작업이라고 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퍼포먼스 마케팅은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고 측정된 지표를 개선하면서 마케팅 과정을 최적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투입되는 대비 산출이라는 개념으로 마케팅 전략적 성과를 예측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퍼포먼스 마케팅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풋 대비 예산 대비해서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성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팅도 마케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브랜딩을 한다든지 고객 경험을 최적화한다든지 페이지별로 어떤 설득력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컨텐츠 마케팅, CRM 등 기본적인 디지털 마케팅과 병행되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종합예술 같은 그런 생각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공적인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핵심 요소, 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퍼포먼스 마케팅의 핵심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전환율이 될 거고요. 네. 목표가 엄청나게 뚜렷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실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율은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도 있겠지만 실제 고객을 어떻게 설득하고 마케팅 채널의 어떤 효율성을 가져가는 것들이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율을 정대시킨다는 것들이
결국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마케팅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의 전환율 지표를 가장 최우선을 여기게 되고 결국 해당 지표를 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해야만이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주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는 네. 수없이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객 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가설을 수립하고 뭐 다양한 A/B 테스트를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일련의 마케팅 활동을 저희가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최적의 가설을 수립해야 되는 네. 거고요. 뭐 최근에 제가 봤던 책에 그 필립 코틀러 교수님께서 마켓 5.0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업이 마켓 5.0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 결국 애자일 마케팅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마케팅은 분산된 다양한 팀들을 활용하여 제품과 마케팅 캠페인을 신속하게 개념화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많은 시행착오를 적은 비용으로 얼마나 민첩하게 하느냐가 결국 마케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이제 보니까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 뭐 손해보험회사는 물론이고 이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도 2000년 초반부터 다양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소셜 미디어를 이제 광고에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회사들의 특정한 마스코트를 많이 사용을 하거나, 뭐 손해보험회사 중에 이제 올스테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TV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이햄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극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실생활에 밀접한 그런 보험 콘텐츠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소셜 마케팅이나 콘텐츠 마케팅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많이 시도되고 있는 그런 소셜 마케팅은 실제가 어떤지, 컨텐츠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성공 사례가 혹시 있는지도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올스테이트 같은 사례도 이제 저희가 있겠지만, 뭐 이제 요즘에 또 아까 말씀드린 MZ 세대 같은 경우는 뭐 1분이나 뭐 10분 이내 짧은 영상보다도 최근에는 거의 뭐 10초, 15초 이내 이런 매우 짧은 영상을 저희가 숏폼 컨텐츠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저희 스마트폰 자체가 이렇게 모바일 시청하기에 적합하게끔 세로형 컨텐츠가 또 주로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짧은 시간에 뭐 짤이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그런 컨텐츠를 즐기고 있고요. 어떤 짧은 러닝타임과 주목도 높은 메시지로 뭐 틱톡과 같은 숏폼 플랫폼 또는 뭐 저희가 인스타그램 내에 릴스 등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의 어떤 숏폼 컨텐츠가 이슈화되면서 시장 내 영향력을 조금 활용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에다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 채널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고요. 저희 교보 라이프 플레이스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강가장 뭐이라는 과는 이제 재테크 인플루언서와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을 얼마나 제대로 가입했는지를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보장분석 서비스를 바른보장 서비스를 홍보하는 영상을 같이 찍었고요.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의 실제 경험담, 자기가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했고 뭐 아팠다든지 그리고 이런 걸 찾았고 나서 실제 자기가 가입한 보험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왜는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어떤 꿀팁들을 고객들한테 소개했고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또 이런 유튜브 이용자가 보험에 대한 필요성들을 좀 알게 되는 계기, 그리고 또 직접 서비스를 같이 해보는, 짧게나마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확인하는 어떤 과정들을 겪었고요. 결국 강과장이라고 하는 재테크 인플루언스의 그 금융 관심사 타겟라는 어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저희가 제휴를 통해서 서비스를 홍보함으로 있어서 어떤 서비스 이용이나 브랜드 인지도나 뭐 브랜드 검색수라든지 또는 댓글에 엄청 긍정적인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안 봤지만 고객들은 또 그 유튜브를 계속해서 가면서 댓글을 확인하고 그 반응들을 보고 있는 작업들 저희가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모바일에서 상품들을 소개하다 보면 뭐 보험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 복잡한 보험 상품을 저희가 게임 컨셉 영상으로 친근한 어떤 상품 설명을 좀 보다
보험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네. 아까 말씀 주신 저희도 이제 앙고라라는 어떤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그 캐릭터를 요새 젊은 친구들, MZ 세대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인 그 이모티콘을 만들었는데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배포하자마자 그 저희가 제작하려는 배포하는 물량이 거의 2시간 만에 네. 소진되기도 할 정도로 이런 어떤 컨텐츠 마케팅, 소셜 마케팅, 뭐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저희도 한번 시도는 해봤습니다. 네, 뭐 재밌는 시도를 하신 것 같으네요. 앞으로 이제 우리 AI가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 강과장 프로그램하고 좀 경쟁이 좀 될 것 같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좀 뭐, 재밌을 것도 같은. 뭐 최근에 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뭐 AI 설계사 뭐 이런 예.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죠. 혹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배너 광고를 집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뭐 저희가 네이버라든지 구글 등 뭐 이제 주요 포털 내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뭐 거의 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까지 뭐 다양하게 뭐 동일한 똑같이 뭐 안보험이면 그렇죠. 안보험, 예. 뭐 또 연금저축, 연금저축 네. 이렇게 동일한 키워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결국 30자 내로 짧은 문장으로 고객을 어떻게 사로잡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홈페이지나 모바일까지 유입하고 유도할 수 있는지가 카피 구성이 가장 중요한 춤에 두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타겟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고객에게 어느 정도 저희가 노출시키느냐가 그죠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데이터를 뭐 저희 쪽에 고객이 들어왔던 이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상품을 보고 나갔다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가 리타겟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험 상품이 높은 만한 관심 있는 고객들, 뭐 최근에 금융 앱을 깔았다든지 아니면 타사의 보험사의 페이지를 방문했다든지 이런 어떤 재테크나 보험에 관심 있을 고객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관심사나 이용 서비스들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광고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어떤 처음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메시지 소구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광고 기획자가 사용하는 메시지와 고객이 평소에 그 사용하는 어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가 일치할 때 아마 성과, 퍼포먼스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메시지를 뭐 한 번에 찾아내기 쉽지 않고요. 또 고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변화하고 있고 마케팅도 거기에 따라 변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여러 가지 고객의 어떤 페르소나를 저희가 설정하고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상품 서비스의 소구점을 도출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 마음의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한방 정말 강력한 그런 뭐 유행어도 뭐 예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유행하는 어떤 뭐 TV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소재나 문구나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렌드한 용어들을 저희 마케팅 메시지에 보험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이제 최근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 감성 우리가 컨슈머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한 그 마케팅 오토메이션 프로그램도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케팅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웹사이트나 혹은 소셜 미디어 그리고 이제 이메일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에다가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자동적으로 실행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심어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AI가 고객의 어떤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서 고객의 어떤 그 생애 주기 혹은 개인의 소비 성향 이런 그 생활 패턴에 가장 합당한 1:1 그 퍼스널라이즈드 마케팅 기법을 지칭하죠. 혹시 이런 그 마케팅 자동화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있는지 좀 혹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마케팅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마케팅 자동화 프로그램을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그런 조건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교수님이나 지금 어떤 유튜브를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접했던 어떤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네. 미국의 대형마트인 타깃이 임산부와 비슷한 소비 패턴을 보인 한 10대 여고생에게 임산부용 광고지랑 할인 쿠폰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고생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네, 알고 막 많이, 분노하고 네. 그런데 이제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는 그녀가 실제 이제 임신을 하게 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타깃 마트에서는 모든 쇼핑 고객에게 말씀드린 고유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두 인구 통계학적이거나 가구 쇼핑 이력에 맞춰서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과 마케터가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될지를 좀 네. 정의하고 고객 이탈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 주신 마케팅 자동화의 대단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네. 하는 실제 기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 자동화는 어떻게 보면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반복적인 작업들을 네, 자동화하는 그렇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고객의 아까 말씀드린 구매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번에 뭘 살지 네. 구매 활동을 예측한다든지 해당 시스템에 맞추진 어떤 적합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들이 자동화되는 거고요. 근데 뭐 이런 마케팅 자동화가 당연히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프로그램 뭐 해외에도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시스템 비용들이 상당히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고 결국 판매 과정에서의 어떤 애로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떤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서 저희가 고객과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리텐션 유지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고객의 생애 가치 정대를 통해서 추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구독 경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활성화되면서 뭐 이렇게 넷플릭스를 시청하다가 갑자기 이탈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탈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이탈 방지를 위해서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네. 뭐 시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어떤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고객 행동을 저희가 기반해서 어떤 기초한 시장 세분화 분석이 가능한 대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자동화 역시 아직 미완성의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든 직접 개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직까지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크리에이티브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험 같은 경우도 고객들하고 상당히 그 기간들이 오래 장기간 유지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저희가 고객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 뭐 갑자기 어떤 해지 환급금을 줘야 한다든지 뭐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보려고 한다든지 하면 어떤 계약에 대한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네. 그 비슷한 유형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페르소나를 만들었을 때 어떤 그런 유지율을 아까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아마 AI를 통해서 계속 학습하면 뭐 유지율 예측 시스템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컨슈머 처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탈 혹은 이제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 유지율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향상을 시킬 수 있을지 이제 AI가 곧 뭐 답을 줄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보험회사의 디지털 마케팅 주요 사례 그리고 최근 이제 마케팅 트렌드와 그 사례 이런 부분을 조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 신한생명 네. 뭐 삼성생명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뭐 뭐 혹시 그 마트에서 곰표 밀맥주는 혹시 사서 드셔보셨어요? 제가 뭐 맥주를 잘 이게 곰표가 아마 밀가루 업체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곰표 밀맥주부터 시작된 이제 콜라보 뭐 네. 콜라보 대란이 이제 뭐 식품, 의료업계 또는 뭐 전자기기, 뭐 심지어 공기업, 보험까지 지금 확대를 되고 있어서요. 최근에 이제 재밌게 이제 저희가 본 것들이 이제 보험업계에서도 신한생명이 이제 CU와 제휴해서 신한생명 레디백 패키지 아까 말씀드린 신한생명을 생면을 만들어서 발렌타인 기념으로 3,000개를 한정으로 출시했는데 예약 판매 개시 당일 100분 만에 완판됐고요. 뭐 저희 이제 가장 큰 대형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이마트 그다음에 롯데칠성과 제휴해서 삼성생명수를 출시했습니다. 무슨 보험회사가 뭐 이렇게 생수를 출시해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이라는 의미하고 고객의 생명과 건강을 하는 생명보험의 본질을 생명수라는 제품으로 정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새 ESG가 화두이긴 한데 이제 라벨을 제거해서 분리 배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착한 습관 캠페인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ESG 경영도 실천하는 쪽으로 봤고요. 교수님 혹시 그 로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최근에 이제 오렌지 라이프랑 그 신한생명이 합쳐져서 7월 1일자로 신한라이프가 네네.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SNS 활동적인 TV 광고가 나왔는데 그 TV 광고에서 그 SNS 활동하고 있는 가상의 인플루언서, 아까 뭐 인플루언서라도 말씀드렸는데 로지라고 하는 광고 모델을 써서 그 영상 광고가 론칭되고 나서
저게 연예인이야 또는 누구 사람이야 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됐고요. 그래서 실제 로지는 그 사이더스 스튜디오 X라고 하는 MZ 세대가 선호한 얼굴형을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AI 기술로 네. 그 디자인한 가상 인물이고요. 해당 그 광고 영상이 이제 출범한 7월 1일 날 나왔는데 거의 공개 후에 거의 100만 회 정도 재생되면서 MZ 세대들한테는 좀 각 출범한 나이프 그 신한 나이프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로 보이고요. 뭐 그동안 이제 뭐 많은 금융기관들, 뭐 은행, 뭐 카드 다 포함해서 저희 금융업계 특성상 인지도나 이미지를 고려한 어떤 그런 마케팅을 많이 했고 그러다 네. 보면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연예인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지금도 네.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MZ 네.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어필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고 보이고요. 이런 뭐 가상 인플루언서를 활동하는 마케팅 시장이라든지 요새 화두가 되는 어떤 메타버스 내에서의 어떤 마케팅 네.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확대될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을 근데 파는 측면, 상품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모바일이나 저희가 어떤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상품을 좀 더 쉽게 경험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고 하는 점은 좀 변화는 있지만 그게 또 크게 변화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보장 분석 같은 서비스도 기존의 설계사들이 뭐 툴로 많이 그 활용했던 것들을 좀 디지털화해서 고객들이 좀 쉽게 접근하게 만든 거고요. 또한 요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보험사 중에서 이제 저희 모사 이제 교보생명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았거든요. 네. 이런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이 되면 뭐 나중에 이제 마이헬스웨이라고 하는 의료 데이터도 들어오게 되면 어떤 고객의 신용 정보 외에도 건강 정보 또는 네. 뭐 다양한 어떤 카드의 이력 또는 은행 구매 활동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보험을 포함한 금융 상품이 어떤 개인화 정도가 상당히 낮은데 어떤 다양한 데이터를 고객을 기반해서 그 초개인화된 어떤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기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던 뭐 다른 업종과 콜라보레이션하는 그거는 아마 어필리에이티드 마케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좀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마이 데이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데이터 양은 굉장히 풍부해질 것이고 결국에 디지털 마케팅이 앞으로는 모든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채널 이용자 확대를 위한 보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교보 라이프 플래닛 김정우 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김 팀장님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